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의 신 상속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받은 판결문들을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면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여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뭐죠? 맞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 중에 부모님 곁에 살면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형제 자매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자기가 돈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부모님 빚을 갚아주거나, 이렇게 경제적 기여를 한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의 남아있는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 형제의 몫으로 따로 챙겨주는 이것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총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러한 기여가 있는 형제자매에게 대략 한 30만 원 정도는 주고 70만 원을 그 형제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n분의 1씩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여를 해야 기여분으로 인정해 줄까요? 조문을 보면 두 가지 기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적 기여, 두 번째는 경제적 기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양적 기여, 경제적 기여 말만 들어도 대략 짐작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부양적 기여나 경제적 기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에는 특별한 기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기여분의 목적은 공평이다.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더 주는 게 오히려 공평한 거다. n분의 1로 나누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상속인, 사망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100%로 인정해 주겠다는 화해공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청구의 표시를 살펴보면 저와 제 클라이언트는 우리의 기여도가 100%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모두 저희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시고 법원에서는 모든 재산을 우리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공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여분을 100% 인정받았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한 40년 전에 아버지가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엄마에게 주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예금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 집 나간 남편과 이혼을 안 한 상황에서 사망을 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나간 배우자도 상속권이 일단은 있거든요. 이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니까 1.5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집 나간 배우자가 상속분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재산은 사실은 아들이 번 돈으로 다 만든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분위기로는 상속인이기만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든 법정 상속지분만큼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구하라법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평해야 된다. 공평이라는 것이 n분의 1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망인 명의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그 예금 통장 거래 내역이나 모든 금융 자료를 모아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역 역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양적 기여 역시 입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어떻게 냈는지, 누가 병원을 모시고 갔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주장과 입증을 했더니 판사님께서도 100% 기여분을 인정해 주시는 화해공고결정문을 내려주신 겁니다. 반대로 기여분 100% 주장을 방어한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울산 사건인데요. 청구의 표시를 보시면 청구인이 기여분 100%를 주장하면서 저희 클라이언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방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청구인 측의 주장과 입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망인의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쫓아갔고요.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망인이 돈을 벌어서 형성한 재산이지 자식이 도움을 줘서 산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세금 내역 같은 것들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부양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해봤는데요. 두 분이 같은 집에 살면서 부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 생활비는 누가 줬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서 챙겨봤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가까이에 사는 자식이 멀리 사는 자식보다는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부양 의무의 범위 내이지 특별한 기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실무상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양적 기여는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양적 기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법원으로 가면 부양적 기여가 인정이 왜 안 되냐? 입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양적 기여를 하는 분들이 소송을 예상하고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놓겠어요? 그냥 같이 살아가고 같이 생활하고 병원 같이 가고 병원비 내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양적 기여를 한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지금 부양하고 계신 분들은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조금 남겨놓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냐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살지 않았어요. 저희 의뢰인은 청구인, 기여분을 100% 주장하는 의뢰인은 그 부동산 근처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너 다 가져라, 대신 우리 지분만큼은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분만큼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고 끝난 사건입니다. 기여분을 30% 정도로 방어한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산 사건입니다. 상대편의 주장을 보시면 상대편은 기여분을 80%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 중에 80이 기여분으로 자기 거고 남는 게 20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20을 반반, 자기 10, 우리 당사자 10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재산 중에서 자기는 90%, 우리는 10% 이렇게 나누자는 청구를 한 겁니다. 이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렇게 강력한 기여분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자기가 기여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들 제가 상대방의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제가 부모님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해 갔습니다. 그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집 사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줬고 뭐 인테리어 비용도 냈고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 등등 이런 걸 책임진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80%는 과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부모님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지만 그 집에 함께 살면서 그 이익을 향유한 것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도 오로지 부모님만을 위한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는 거죠. 치열하게 상대방과 제가 다툰 끝에 기여분 30%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여분은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 기여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 내역이나 예금 거래 내역이나 등등을 통해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부양적 기여 같은 경우는 그런 증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생활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그런 증거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살펴보고 추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재산 싸움이 나겠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증거를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 부양적 기여, 두 번째, 경제적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들이 특별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정도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맞습니다. 증거,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말만으로는 어떠한 법원도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 뭐죠? 상속분의 선급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죽으면 어차피 줄 재산을 먼저 받아간 사람들은 당연히 남아있는 재산에서는 손을 떼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법리 목적 역시 공평입니다. 당연히 먼저 받아갔으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공평한 거지, 먼저 받아간 거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n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제가 진행한 사건 한번 보시죠. 자, 이 사건은 대구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미리 엄마한테 집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랑 그 집이랑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먼저 집을 받아가신 분은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받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그분을 대리한 변호사님을 설득을 했죠. 계산하면 받아갈 거 안 나온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제가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끝내주는 걸로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더 들고 오게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특별수익 사건인데요. 요거는 진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들 중에 2명이 어머니가 가진 땅을 미리 증여받은 사건입니다. 2분의 1 지분씩, 그리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간 내역도 저희가 확인을 한 사건입니다.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는 큰 땅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거든요. 미리 들고 간 2명 말고 다른 상속인도 있었고 저희도 있었는데 이 땅은 우리가 모두 갖겠다, 그리고 너희한테는 현금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땅 가치 대비 저희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모든 땅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대구 사건이나 진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익 관련 법리가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특별수익 주장에서 합의를 끝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이유 없이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냐? 당연히 저희가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진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땅의 시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미리 땅 증여받은 분들도 어느 정도 지분을 주장하면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지분으로 여러 명이 나눠 가지면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의뢰인과 논의 끝에 우리가 다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할 금액으로 주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고, 상대편들이 미리 받아간 특별수익을 저희가 완벽하게 주장하고 입증했기 때문에 상대편들도 군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편들이 지분으로 만약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희는 끝날 때까지 계속 소송을 하겠다고도 압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완벽하게 하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판결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장과 입증이 완벽하다면 판사님께서 법리에 따라서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지만 오늘은 부산을 제외한 사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창원, 양산, 김해, 진주, 넘어서는 사천, 여수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저는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건 빼고는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영상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리적 장소에 변호사가 구애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산 외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특별수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수익의 개념은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뭐냐? 맞습니다. 주장과 입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라진 돈 찾는 데는 또 제가 도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성공 사례로 올라간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 특별수익에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상대방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있는데 그분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인데요, 마지막 판결은 부산 판결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귀국도 안 하고 장례식장 참석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빼고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재판에 출석 안 하면 불이익은 상대편한테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받아낸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어떻게 작용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자매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다칩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